시효가 만료되지 싶어. 내 관직 쓰는 게.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관인 소통으로서 이제 못 쓴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실존하는 기운으로서 이게 무물이 돼버렸죠, 남편이. 그러면 관이 무물로 봤을 때 이거를 길게 못 쓴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때는 이게 이제 뭡니까? 이 겁살이죠. 이 겁살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무대를 떠난다는 거잖아. 그럼 무대를 떠난다. 떠나면은 뭔가 다른 일을 할 것인데, 그때는 그럼 이걸 계율을 뭘로 쓸 것인가? 선생님, 이거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오늘 오전에 상담을 했는데, 그 유튜브에 그 유명한 그 모모 선생한테 상담을 간 거야. 갔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을미일주가 이래가 아마 다규자를 쓰는 분인데, 그죠? 이래 됐다. 얘가 아마 이래 됐는데, 대운이 이제 병진대운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선생님이 물상하는 선생님인데, 이 대운을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닭띠죠. 그죠? 그러면 이 진유합을 하면은, 이게 시체합이다. 이래 된 거야. 시체합. 시체의 합이다. 난 몰라요. 난 이런 용어는 몰라. 시체의 합이다. 이래 돼가지고 니는 잘못하면 죽든지 아니면 하는 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살아라 이랬는 거야. 상담을 그래 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질 나지. 그건 왜 이런 통변이 나오느냐 하면, 물상이라든지 용신으로 보면 그냥 결과론적으로 단답형으로 그냥 툭 던지고 더 이상 그 뒤에는 스토리의 전개라든가 이런 걸 못 읽어낸단 말이야. 통변이. 그래서 제가 하는 통변이 뭐예요, 선생님? 내가 항상 상담은 뭐라고, 선생님? 1번이고 이게 2번이라. 어디에 가서 뭐를 해라. 이걸 얘기 안 해주면은 저런 통변이 나오는 거야. 막연하게 길흉으로. 아, 운이 안 좋으니까 전부 다 하던 일 멈추고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쉬어라. 선생님, 그 말이 됩니까? 뭔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선생님, 그 말이 되나, 그래, 그게. 근데 그렇게 얘기해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어디에 가서 뭐를 해라. 운이 안 좋아도 사람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출근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운이 안 좋은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상황, 이 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무슨 일을 하면 된다. 이 상황에서는. 대신에 어디에 가서 어떠한 모양새로.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길흉으로 가는 거야. 운이 안 좋으니까 집에 가. 그래, 이 상담했는 선생님이 성질이 나가지고, 이래가지고 10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이래가지고 얼굴만 10분 동안 쳐다보다가 그냥 돌아서서 나왔대요. 10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직장을 그만두면 뭐 해서 먹고 살 건지 그 대안을 내놔라 이거야. 그거 얘기 안 해주면 어떡해. 근데 이게 보니까 겁살이니까 내가 봐서는 네가 보따리를 싸서 떠나는데, 그죠? 떠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러면 이 계유는 관직으로 안 쓰고 이걸 뭘로 쓴다? 선생님, 뭘로 쓰겠어요? 관직으로 안 쓰면 결혼은? 결혼은 내가 봤을 때는 좀 안 힘들겠습니까, 이제. 그죠? 남자친구를 만나는 건 중요한데, 그거는 만나면 좋죠. 근데 할 일이 있어야지, 할 일이. 그래, 무슨 일을 하면 좋겠나 했을 때, 요거가 지금 인수죠. 요거를 인수를 좀 읽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인수를 쓰는 게 뭐가 있느냐? 선생님, 이걸 보면 되겠지. 그죠?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나는 왜 지금까지 결혼을 못 했습니까? 뭐 이제 이게 왜 젖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나 하면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선생님 이게 뭐죠? 이거는 뭐다? 부성인묘라는 거죠. 부성인묘다. 부성인묘라서 결혼을 못한 건 아니에요. 거는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근데 부성인묘는. 예, 그는 배우자 띠를 찾아주는 방법이 이런 거는 하나가 있는데 때를 놓친 겁니다. 선생님 이거 보십시오. 그죠? 운을 보면 이 사람이 때를 놓쳤어. 때를 놓쳐서 결혼을 못한 것뿐이. 그러니까는 결국 관을 내가 옆에 내 관이 없다라는 거는 내 직장도 사실은 이게 일찍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관인 소통으로 잘 쓰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조직으로 쓰기 어려운 거예요. 예.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잘 보세요. 이 관직인데 정관이죠. 근데 뱀사자 위에 앉아 있다. 그럼 돈 되는 건 아니고 그죠? 명예직인데 뱀사자라는 것이 그죠? 자의하고 신사를 보면은 망신에서 빗소리 전기전자통신 그래서 방송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다. 예, 근데 뱀사자가 어찌됐든 선생님 권력성은 맞죠? 예, 그럼 언론 방송 권력성. 근데 이분이 또 하나 또 그러면은 또 뭐냐 하면은 그 책 쓰신 분 중에서 강헌이라는 분이 있답니다. 알죠? 알아요? 네. 명리 책 쓴 분이죠. 전형적으로 전통 명리 책 쓰신 분인데 격국 용신 이런 거. 저 선생님 뭐라고 했느냐? 상담을 한 거예요, 이분한테.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이민년이 용신운이니까 이때 일을 시작해라 이래 얘기하더랍니다. 올해네 그죠? 올해.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민년에. 이민년은 물론 이제 이 갑이 록이 오고 사주가 힘이 없는데 록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신강신약의 개념을 또 나오는데 신약하다고 해서 자기의 록이 와가지고 그죠? 신강해졌으니까는 뭐든지 자기 개인업을 하라 이래 얘기했다라는데 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 믿으면은. 그거 했죠? 우리 실전반 수업할 때. 사람 망해가는 거, 그죠? 신약사주, 록이 와가지고 망해가는 거 했죠? 그죠? 대운에서. 그 사람 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인을 하라고 공부를 했는데 왜 자꾸 살인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근데 이 인연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선생님 무슨 대운에 있어요? 그래. 저 대운에 있는데 되나?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난 그만두고 뭐 딴 거 하고 싶은데 뭐 해. 지금 몇 살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상담한 거야, 선생님. 옛날에 상담한 거지. 지금은 경영 선생님 53. 그 53살에 그러면 53살이면은 자대운 7년 차인데 이때 개인업을 하라고? 뭘 하라고 이런 건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야. 왜? 직업 너는 뭐 아나? 직업을 뭐 공부를 했나? 그냥 운 좋으니까 해라 이거. 어디 가서 뭐를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성인묘 했죠. 그러면 여기서 띠가 무슨 띠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배우자. 그래. 인생이 들어가야 되죠. 인생인 이유는 뭐다? 예. 자, 그러면은 적자 인 범띠가 하나 있고 또
닭띠도 있죠. 그 다음에 술도 있죠. 맞죠? 이런 띠들이 배우자가 되는데 잘 만나겠죠. 뭐. 그거는 그렇고 어제 제가 그 민화 그리는 선생님 만나러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사는 아파트를 갔어요. 아파트를 갔는데 이제 무슨 바리케이트 이런 것도 없어 아파트 입구에. 그럼 차를 들어가서 됐지. 됐는데 막 이제 그분은 이제 아파트 집에 계셨어. 그래 뭐 이제 어찌됐든 이제 만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차를 왜 이런 식으로 떼놓고 차를 빨리 빼라고. 선생님 내가 그 주차 라인에서 조금만 삐뚤게도 못 되는 사람인데 내가 불법 주차를 할 사람이 아니지. 됐는데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이거 왜 차를 여기 세웠냐. 그래 아니 이거 사람 만나러 왔으니까 차를 대야 되지. 그래 몇 동 몇 호에 왔네요. 그래 몇 동 몇 호에 왔다. 이 얘기하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차를 빼래. 네,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이러니까 경비래 경비. 아니 경비면은 그래 그 업무가 맞긴 맞는데 아니 볼일 보러 왔는데 왜 빼라고 하냐고. 이러니까 아니 그러면 뭐 405동에 왔으면 차가 왜 405동 앞에 세워야 되지 왜 딴 데 세웠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외부 차량이다 이거야. 차만 그다 주차해놓고 딴 데 볼일 보러 갔다 이거지. 근데 내 생각엔 억울하지.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성질이 확 나는 거야. 선생님 이게 올라오지 이제. 그 선생님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어. 근데 이제 거기서 참 성질 낼 수도 없고 참. 해보면 될 텐데. 확인하려면. 그냥 마당에서 만났다니까. 밖에서 내려와가 그 집에 코로나인데 어떻게 집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래 됐는데 막 이제 얘기가 내가 얘기가 안 되고 성질이 나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생각하다가 내가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저 경비가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 경비네. 맞잖아요. 생각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더라. 자기 일에 너무 충실한 거야. 약간 융통성이 없어서 그렇지. 너무 충실했던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전 같으면 난리 난 거야. 내가 바로 불러옵니다. 네, 그전 같으면 불러와. 그 집주인 3자 대면해가지고 박살 내는 거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 평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 그래 된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요. 억울함이 있어도 그거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 물질이 변화한다 그랬잖아. 화를 내면 물질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올라오면은 선생님 막 물이 갑자기 온도가 급강하는 거야. 쫙. 그럼 얼음으로 바뀌는 거야. 네? 원래 물이나 얼음이나 똑같아. 근데 녹으면 물이 돼. 근데 얼어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선악이 바뀌는 거지. 근데 화를 내면은 선생님 화를 내면은 신체 부위에서 어느 부위가 망가지는지 알아요? 심장은 같죠? 간이 나갑니다. 간. 근데 간은 우리가 목이잖아요. 목기운이라면 간담이사 간담이에요. 간담이. 화를 내면은 내가 지방간이 있다는데 옛날에 너무 화를 많이 내서 그런가? 선생님 지방간 수치가 있는데 이 생각이 목이 나가는 거예요. 목이 가뿌리는 거야. 그러면 간이 안 좋으면은 선생님 그 벌나무 즙 이런 거 먹으면 되잖아. 한약. 그러면 이제 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간은 낫겠지. 근데 어떻게 돼요? 다른 장기가 문제가. 그래 어느 장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사주 공부에서. 심장. 왜? 옆에 있기 때문에. 아니지. 그러면 논리가 안 맞잖아. 자, 목기운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기운을 너무 많이 보호해주면 목기가 강해지면 다른 장기가 어디가 망가지는 거야? 응?
아니 목이 강해졌어. 그러면 약해지는 부분은 반대가 약해지지. 반대. 그럼 폐가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약을 많이 먹으면 폐가 나가는 거야, 폐가. 큰 기운이. 그래, 이 기운이 강해지면 반대 금 기운은 약해져야지. 반대인데. 그죠? 그래. 그래가지고 한약 같은 거를 적당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좋다 그러면 자꾸 많이 먹게 되거든. 이게. 그죠? 근데 또 하나, 그날인데, 이게 다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집에 오다가, 그래, 내가 그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이다. 화가 나는 것은. 이래가지고, 저 사람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해가지고, 딱 집에 오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했으면 귤을 살라고 마트에 들렀어. 근데 귤이 한 박스에 선생님, 10,000원이 안 하는 게 있어요. 농사 지은 사람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죠? 5kg 한 상자에. 저렴한 게. 15,000원짜리도 있고 20,000원짜리도 있지. 근데 그 이상한 품종 하나 있는데 그거는 막 40,000원 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이러니까 이거 백화점에만 가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아씨, 백화점에 안 가는 사람은 그럼 못 사 먹는 거냐. 그 백화점에만 가는데 여기 마트에 왜 갖다 놨어요? 내가. 그죠? 하여튼 제일 비싸더라고. 근데 단맛만은 엄청 강하대. 그게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 그 나는 선생님들 사람이 좋은 것만 먹을 수 있나? 그죠? 그 10,000원 좀 넘는 거를 샀어. 근데 카운터에서 캐시아가 계산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선생님. 박스를 뒤집으면서 칼로 그걸 따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왜 뜯어요? 이러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상한 게 있는지. 됐다고. 됐다. 그냥 가져갈게요. 이러니까 절대 안 된대. 가서 나중에 또. 그래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됐다고. 그냥 됐다고. 빨리 계산하고 나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상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 귤이 상했지? 그 상한 게 나왔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거를 빼고 다른 걸 더 넣어주는 거예요. 더 넣어줍니까? 다른 걸로 교체를 해주는 거죠. 그럼 다른 거 또 따가지고 또 나오면 또 다른 거 교체하고. 다른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지 그래. 네, 그러니까 그만 뺀만큼 여기서 담아주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줍니까? 네, 그렇게 해줘요. 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왜? 뒤집어서 어. 밑에 이제 섞은 게 있을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상한 것이 있어서 누군가 집에 가서 반품하러 오는데 실컷 먹고 반 박스만 들고 와서 반품해가는 사람이 있는갑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마트 측에서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한 게 있으면 그 복불복이지. 어떻게 안 상할 수가 있나? 귤이. 그거 사가는 것도 내 복불복이지. 그럼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개를 수는 없잖아. 대충 이렇게 보고. 그래 해요? 난 그래가지고 그래 그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가 비양심적으로 아파트에 차를 세우고 또 비양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들고 오면 되는데 실컷 먹고 반품하러 오고 이런 비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양심 있는 사람들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이제 세상 사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 철학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선생님. 철학원. 철학원, 그 제목은 뭐냐 하면은, 선생님. 철학원 창업 노하우야, 창업 노하우. 선생님, 창업 노하우인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철학원 내가 창업을 내가 계획을 하고 있다. 내가 목적이 있다. 뜻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뭔가를 내가 고민해 봤어요. 그러니까 명리학에 입문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1번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시기는 뭐냐면은 선생님 이게 나이야. 나이. 명리를 시작하는 나이야. 나이를 특정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은 좀 젊었다. 그죠? 젊었다. 기준을 몇 살로 할까요? 선생님,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젊은 나이는 몇 살로 하면 되겠어요? 40대. 그래, 40이다. 그럼 40 전, 40 후.
그죠? 나이가 40 전이면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명리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도전을 해야 돼. 이 가능해. 근데 40이 넘어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도전하면 안 돼. 내가 보니까 안 되고 이 평생 걸리는 공부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40 넘어서는. 그죠? 그러면 뭐로 가? 이거는 뭐냐면 실체를 규명해내겠다 내가. 사주가 도대체 뭔가 이걸 규명하는 그런 과정에 돌입하는 겁니다. 이 40 전인 것 같으면 내가 사주 들이대 볼 때. 근데 내가 40이 넘어서 막 50이 다 되고 이래 되면 뭐를 해야 되냐면 덕담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더 빨라요. 이게 더 빠르다고.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선생이야, 선생. 선생을 만나야 돼. 그럼 내가 요렇게 가든 자기가 먼저 웬만하면은 선생님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명리를 이치를 꿰뚫으려고 하지 마라 말이야.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걸 하든 도전했으면 선생을 만나야 된다니까. 선생님 책만 봐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 선생을 만나는데 선생의 종류가 선생님 대가급이 있어.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 명리학 이거 차주 해가지고 이거 철학원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선생님 이게 그럼 대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 밑에 고수가 있고 중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하수가 있는데 자기보다 실력 없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돼? 안 돼? 이건 안 되지. 그럼 여기 가서 배울까? 너무 멀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그렇지. 이거는 대가는 뭐냐면 선생님 만나봐야 인사밖에 못해. 나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줄 선생은 최고 실력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내가 선생님 지금 불교의 선수행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미 다 깨달음을 얻은 자가 살아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선생님? 달라이 라마가 있잖아. 그럼 달라이 라마를 내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 찾아갔지? 그럼 거기서 이 사람이 그걸 가르쳐 주지는 않아. 그냥 인사만 하고 오는 거야. 영광입니다 하고. 내 선생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 다음에 고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실력이 월등히 좋은 사람을 말하죠. 이게. 그죠? 이건 입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고 이거는 실력이 월등히 좋은 사람들이 수업을 하면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럼 이러는 거야. 고수를 찾아가면은 이건 이래서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연의 이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또 안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나보다 하수는 안 되겠지만 이 실력이 이 중수급 되는 사람, 나보다 실력이 조금 더 좋은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돼. 그래야지 가려운 곳을 살살살살 긁으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지. 이 꾀가 나야 돼. 선생 찾는 꾀라 이게. 예? 아니 너무 실력이 차이 나면은 열심히 해봐라 하다 보면 된다. 그럼 이런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걸 생초보를.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앞서가는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 그러면 잘 가르쳐 주는 거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죠? 하수는 이거 하수한테 가면 배울 게 없다. 근데 중수 중에서도 선생님 신강신약이 있는 거야. 선생사주가 신강한 사람이 신강사주가 있고 신약사주가 있어. 어느 선생님한테 가야지 내가 많이 배우겠어요. 그래, 신약사주, 이 신강사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외유내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외유내강. 껍데기 보면 엄청나게 살갑게 보드랍게 하는데, 속에는 단단합니다. 안 나와. 안 꺼내주는 거야. 안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죠? 근데 신약사주들은 껍데기 보기에는 사람 못되게 생겼는데, 속은 열이 가지고 선생님 다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꾀가 있어야지 이 선생을 만날 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예? 그 신약 사주는 뭐죠? 신약 사주 내유외강이지. 그죠? 그만 이제 신약 사주. 근데 내가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도사가 전부 다 목자성씨가 많잖아요. 그죠? 전부 박도사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신약 사주거든. 다 신약 사주입니다. 박도사도 신약 사주고 막 다른 박쥐도 다 신약 사주야. 이 신강 사주는 뗀뗀하거든 이게. 선생님 이게. 선생님 신강 신약을 배웠으면 선생님 이런 것 좀 구분해야 된다니까. 딱 볼 줄 알아야지. 근데 신약 사주들은 이거 강의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이게. 기운이 빠지거든. 이게 조금 그래. 그 조금 약한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신약 사주들. 아니 나뿐만이 아니고 막 어찌됐든 막 기운이 좀 급격. 저 김동완 쌤 얘기하잖아요. 신약 사주 강의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뭐 한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지? 그 다음에 얘기 나왔는 김에 그럼 그거 해보자.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나는 막 이걸로 가기로 했다. 덕담 쪽으로 가기로 했다. 근데 선생을 어찌됐든 막 좀 배워야 되니까 선생을 찾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배웠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배우면 뭐하나? 실제 철학원을 열어서 상담을 해야지. 근데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겸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바로 선생님 이런 내용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겸업이라는 건 뭐냐면 철학원 간판 거는 순간 10명 중에 9명이 안 된다. 사람이 줄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30년 동안 자기 그 길을 닦아놓은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출내기가 뭐 손님 뭐 얼마나 오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겸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겸업. 근데 겸업을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신명계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 신줄이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막 그 길로 가면 돼요. 겸업을 안 해도 손님이 많이 와. 또 손님이 많이 어떤 사람이 또 많이 와요. 조상줄이 있는 이런 분들은 손님이 많습니다. 그런 거 아닌 사람들은 겸업으로 가야 되는데 겸업의 종류가 뭐 어떤 게 있겠어요? 선생님 하는 거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어요? 뭐 커피숍, 미용실, 메이크업 많죠. 뭐 기원, 건강원 막 이런 거 전부 다 괜찮아요. 이런 게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냥 맨 땅에 선생님 해가지고 선생님 그 사람들이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겸업을 이제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하냐 하면은 선생님 여성분들이 훨씬 유리하다 이거예요. 여성분들이 훨씬 유리하고 그러니까 겸업이 이제 그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점학을 해야 돼요, 선생님. 점학. 반드시 이 점학을 실전에서 이거 3번은 이건 뭐냐면 실전이냐 이제 실전이지. 실전에서는 겸업인데 겸업을 하고 있으면서 점학을 해야 됩니다. 점학. 점학이라는 것이 이것도 이제 점학을 할 때 이 남녀가 달라지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그죠? 남녀가 달라요. 점학에서 여자는 뭐를 해야 된다? 1번 무조건 타로예요. 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남자들은 타로를 하려 하면은 젊은 남자이거나 그죠? 이래 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타로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모양이. 그러면 이제 점학이 어떤 게 있어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육효, 육임, 기문, 구성, 자미 이런 것들 그런 걸 해야 되죠. 근데 여성분들은 타로 하면 됩니다. 타로. 그러니까 타로를 하면서
타로를 해야 사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사주를 먼저 들이대면은 사람이 안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 해보면은 내가 막 부동산을 하든지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타로도 하고 사주도 했다. 이래 됐을 때 이제 이게 승부가 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가르쳐 주는 선생들은 뭐예요, 선생님? 가르쳐 주는 선생들은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부 사주를 배웠으니까 그래 이제 하산하거라 해가 뭐 철학원 간판 올려가지고 사무실 얻어놓고 있는데 선생님 막 2년 동안 월세만 내다가 집에 가는 거야. 왜 2년이죠? 임대차 계약이 2년이잖아. 그죠? 또 그래 된다니까. 그럼 야 그러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나이가 좀 있는데 난 사주가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 가면은 그 사주책도 주고 CD도 주고 CD는 동영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이거는 뭐냐면 사주가 자동으로 떠. 그죠? 이 프로그램을 이 패키지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뭐냐 하면은 이걸 파는 사람이 이것도 4,500 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나는 덕담만 하려고 하는데 해도 4,500 들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사주를 그래도 기초는 배워야 되니까 그래도 한 6개월은 해야 되겠지. 이걸 다 패키지로 구입을 해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기원을 한다, 아니 공인중개사를 한다 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주업이고, 그죠? 사주는 서비스로 가는 거예요. 서비스. 대신에 5,000원 받으라 하는, 이 사람은 5,000원 받으라 하는데 5,000원은 좀 그렇고 5,000원 만 원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 5,000원 만 원 받으면 많이 묻습니다. 손님 많아. 그렇게 해서 주 그 목적은 뭐예요? 내 사무실에 손님 많이 오게 하는 거예요. 손님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지 어떻게 쓰든지 뭔가 일이 생기지. 그죠? 계속 손님 하나 안 오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막 목적이 어쨌든 간에 막 사주를 보러 오든 부동산을 보러 오든 사람이 많이 와야 되거든. 그래서 10,000원, 5,000원, 10,000원 받으라 하더라고, 이 사람이. 요렇게 해놓으면 이게 여기서 보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 덕담에서 우리가 하면 이게 여기서 보는 건 뭐예요? 이게 나오는 내용은 운입니다. 운만 보는 겁니다. 막 팔자 보는 거는 아예 힘들고 이래 좋은 운, 나쁜 운 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운을 보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길, 흉, 좋다, 나쁘다 이걸로 가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신강신약이 나오죠. 신강신약 얘기하고 뭐 운 좋고 나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게 있어요. 요거 6개월, 막 1년 안에 요거 가지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나이가 늦게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는데 선생도 이상한 고수를 찾아가가지고 별로 내가 못 배우겠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이게 낫다 이거지. 이게 낫다. 근데 뭐 내가 나이가 좀 들었어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한민국에서 거의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요게 그 선생님이 선생님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 못 하잖아. 방송이라서. 뭐 한 400에서 500 선인 것 같아요. 책 다 주고 그 동영상 CD 다 주고 사주 프로그램 딱 뜹니다. 컴퓨터에. 예. 읽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이름 짓는 CD도 있어. 예. 그러면 그것을 겸업이에요. 겸업. 예. 그럼 예를 들면서 이런 거지. 부동산이 많잖아요. 만약 내가 어느 부동산에 가가지고 내가 계약을 할까 했을 때
아니 뭐 내가 원래 신수도 봐주고 했는데 저기 가보자. 아 그런 거지. 그게 겸업이지. 예. 그 여기 놨다. 실체를 규명하려고 덤빌라 하면은 젊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타로도 했지, 사주도 했지, 부동산도 하지, 뭐 딱이지. 그죠? 아니,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요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점학을 할 때, 이 점학에서 저는 6효를 해요. 6효를 하는데, 제가 구성학도 해봤거든요, 구성학. 근데 구성학은 내 입에 안 붙어. 이상해. 자기한테 맞는 걸 잘 찾아야 돼. 그 6효는 내가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면은, 6효는 내가 할라 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사무실을 내가 차렸었거든요. 제가 사무실을 3번을 차렸었어요. 3번 다 손님이 안 오는 거지. 손님이 오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손님은.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점학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상담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땐 답이 없어요, 명리로.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점학을 하게 된 게 6효인데, 6효는 그러면 왜 6효를 선택했느냐라는 거는 관심이 없었지. 대구에 가면은, 선생님, 대구 동구청 뒤에 가면은 내가 이거 적으면 또 사람들 여기 또 가는 거 아이가? 에? 정산철학원이라는 데를 내가 철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이 말이야, 선생님. 처음 상담 갔을 때 이 원장님이 그때 당시에 35년째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45년 됐습니다. 45년. 네. 좀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인데 나보고 이래요. 처음에 가니까 영이 맑으니까 6효를 한번 해봐라. 6효를 한번 해보이소 이러더라고. 그래 6효요? 6효가 뭔데요? 이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6효를 한번 해봐라 이러더라고. 그래 그때 들어놓고는 뭐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필요해서 하려고 보니까 큰일 났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뭐 하나 점학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그때 생각이 난 거지.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생각이 나가. 6효를 공부해서 내 6효 공부 시작한 지 15일 만에 그냥 바로 대입해서 써버렸다니까. 그래서 6효 점을 칠 때 선생님 원래는 점 치는 당사자가 이걸 뽑아야 되거든. 근데 난 그걸 몰랐어요. 그런 것도 그냥 내가 뽑은 것도 아니까. 그때 15일 만에. 그래 이제 여기 이 선생님은 대구에 계시는데 이거 만난 거는 어디서 만났느냐면 이 부산에서 만났어요. 부산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여기 몇 번 찾아갔어요. 이제 상담료 내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뭐 갈 때마다 그냥 봐주는 게 어디 있어요. 사주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돈 다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나중에 내가 자주 찾아가니까 공부를 한번 해볼랍니까? 나하고 같이 공부해볼랍니까? 뭐 이제 또 공부 배우겠다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같이 해볼랍니까? 이래 얘기를 했었어요.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나는 신살이 이제 고팠던 거야, 신살이. 그래서 선생님 죄송한데 나는 신살로 갈랍니다. 근데 이분이 잘 쓰는 건 뭐를 잘 쓰냐면 측자, 파자, 그 다음에 낙화론, 자이론, 잘합니다, 이런 거. 이거 잘합니다, 이게 잘합니다. 한자로 풀이하는 거라. 한자 가지고 이제 이걸 거의 점을 보다시피 하는데 이거 하고 낙화의 자이론에 대해서는 나보다 이 선생님이 10년을 아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가 자이론 하는 거 있죠. 이거를 10년 전에 이미 다 했는 사람이에요. 제 선생님이. 그래야 내가 자극을 받고 선생님 내가 이거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은 40대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40대 전에는 고전명리죠. 고전명리. 그죠?
40대 후에는 하는 건 뭐라 그러? 아니, 40세 전에 하면은 선생님 뭐를 하라 그랬어요? 실체를 꿰뚫으라 그랬으니까 이게 뭐예요? 실전 명리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40 넘어서 시작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운 보고 프로그램 사과하는 거 이거는 뭐냐 하면 전부 다 고전 명리다. 예? 고전 명리를 하라는 거예요. 고전 명리. 근데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여기 안 따라갔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 고전 명리를 선생님 10년을 했잖아. 10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래 이제 만나가지고 뭐 이런 거 해봐라 이래 했는데 육효 해봐라 했을 때 나는 선생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나는 신살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안녕하고 난 신살로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고전 명리 내가 10년 하고 어찌 됐든 간에 막 실전 명리 지금 1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선생님 나는 이거 다 10년씩 해봤다. 이 선생님이 뭐냐면 이 선생님도 고전을 하다가 이것을 알았는 지가 몇 년 안 됐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근데 35년이라는 내공이 있으니까 이런 무기를 주는 순간 기가 막히게 쓰는 거야. 짧은 기간 내에. 예. 그래 했는데 나는 이런 거 쓰죠. 지금 다 쓰는데 저는 신살 위주로 더 많이 쓰고. 그죠? 예. 내 주무기는 이제 신살로 쓰는 거지. 이제 신살이라는 게 신이 보는 것처럼 보는 거 신살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보면은 이제 고전 쪽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참 미신 취급하잖아요. 이게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요. 할 수 없지 뭐. 2년 따라가는 거니까.